네, 다음으로는 방금 이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iOS XE 디바이스, 즉 우리가 앞서 계속 사용했던 CSR1KV 그 디바이스의 넷conf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접속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진행해보는 그러한 실습이에요. 넷conf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이것이 RFC 어디에 정의되어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것이 양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상에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그 모델로 양 랭귀지를 쓴다. 뭐 이런 것들 쭉 소개가 되어 있고요. 처음 이 실습의 첫 부분에는 넷컴프 세션 만들어가지고 인포메이션 게더링 하는 게 있는데 요즘 번거롭기는 한데 실습서에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 뒤쪽에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나 도구를 쓰는데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학생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또는 학습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이 파트 2 실습도 이제 포함을 여기다 시켜 놓았어요. 일단 데모는 제가 한번 하면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가상 머신들하고 연결성 확인하는 우리 이미 여러 차례 혹시 쉬는 사이에 가상 머신이 잘못됐을지는 모르니까 잠깐만요. 지금 아직 이전 실습에서 안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핑 192.168.56.101 네, CSR1KV 라우터 살아있음을 제가 지금 방금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Secure Shell 접속도 해봐라라고 하는데 시각관계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접속되는 거고요. 파트 2에 보면은 이제 넷컴프 세션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라우터에 이러한 커맨드 show platform software yang 대신 management process 해가지고 이러한 데몬들이 동작한 이게 우리가 실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즉 그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이나 다음 실습에서 할 REST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 이런 걸 쓰기 위해서 살아있어야 할 데몬들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라는 건데 이건 라우터에서 이 명령어 입력하면 당연히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그것도 넘어갈 테고요. 혹시라도 설정이 안 된 내용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설정하는 여기 있죠. 넷컴프가 여기 러닝이 아니라 스톱드나 뭐 다른 상태로 되어 있다면은 이 명령 이용해 가지고 살려놔라 뭐 그런 내용이니까 네. 이제 실제로 SSH 터미널을 이용을 해 가지고 넷컴프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용을 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이 넷컴 프로토콜 사용하는 포트가 830번 포트예요. 그래서 포트를 지정을 해야만 이 실습을 넷컴프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해볼게요. 네, 이와 같이 요거는 크레덴셜에 대한 거라서 시스코 123 느낌표. 네, 지금 순식간에 터미널에서 많은 내용들이 이게 CSR1KV 라우터가 지금 접속하는 사용자인 제게 뿌려주는 헬로우 메시지예요. 여기 뒤에 보면 헬로. 그리고 이 넷컴프 세션은 항상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라고 하냐 요 기호. 네. 여기서 보는 이런 기호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일단 접속은 된 거고 그다음에 넷컴프 세션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도 저쪽 라우터에게 헬로우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XML, NS 해가지고 URN 이렇게 주고 뭐 capability set에 대한 거 뭐 확인하는 뭐 그런 거 있는데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걸 카피해서 터미널에 붙이면은 상대편에 헬로우 해가지고 이제 내가 내 컨버세이션 시작하겠다 그런 거를 이제 보낸 거고요. 이 상태에서 실제 내 컨버세이션이 만들어졌는지
라우터에서 요 명령어 있죠. show netconf 양 세션이라고. show netconf 양. 네, 이와 같이 소스 호스트 192.168.56.1로 나오는데 바로 이 로컬 네바스크 가상 머신에서 CSR 1KV 접속할 때 사용하는 주소가 바로 요 192.168.56.1이기 때문에 이 값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됐고요. 실제로 넷컴프를 이용을 해서 SSH 세션에 장치와 주고받는 메시지들은 다 리모트 프로시저 콜 메시지를 RPC 메시지들을 사용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 표에는 몇 가지 RPC 메시지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이와 같이 RPC 메시지 중에 get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입력한 순간 순식간에 입력은 끝났고요. 상대편 즉 라우터로부터 응답이 온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RPC reply라고 해가지고 XML로 아주 좀 형식 원래 XML 원래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니까 이게 좀 보기가 좀 뭐하면은 우리가 웹에서 보면은 Creatify XML 해가지고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XML 코드 예쁘게 보는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요. 여기다가 페이스트해서 보면은 이와 같이 네, 인덴트 들어가고 이제 태그들 잘 정리해서 깨끗하게 볼 수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단 지금 이 SSH 세션 만들어서 메시지 주고받는 그런 것들 간단하게 데모를 한 거고 뭐 요약하자면 처음에 세션이 830번 포트로 해서 세션 만든 다음에 헬로우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이러한 작업들, 오퍼레이션들을 쭉 해나가면 된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화면에서 이렇게 일일이 다 아까 입력한 이 메시지들도 그렇고 화면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워낙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모두 얘기했듯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학생들이 넷컴프 세션에 대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이제 바로 파트 3로 갈 텐데 이 세션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RP 클로징, 세션 클로즈하는 이 메시지를 보내야 제대로 그레이스풀리 클로즈를 할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라우터에 가서 다시 넷컴프 양 세션 보면은 이제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제가 시간관계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NC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서 넷컴프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NC 클라이언트가 이 가상 머신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이러한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확인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제대로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NC 클라이언트도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저기가 액티베이션이 안 됐으면은 이거 액티베이션 시켜서 실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여기서는 아까처럼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터미널에 막 입력하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 작성해서 넷컴프 서비스에 접속을 하는 건데 일단 여기서는 VS 코드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폴더는 데브넷 아까 데브넷 폴더에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브넷 소스 폴더에 있고요. 터미널 열려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터미널도 다시 열고요. 디렉토리를 netconf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파일을 새로 만들려는 모양이에요. nc client netconf 파일이라는 이게 지금 드래그가 제대로 안 돼서 netconf 디렉토리 밑에
그런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 나갈 텐데, 요 NC 클라이언트를 쓰기 위해서 일단 NC 클라이언트 모듈, 여기 보이시죠? from NC 클라이언트로부터 매니저라는 거를,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이제 임포팅을 해야 우리가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변수 m을 이와 같은 매니저 커넥트라는 메소드 이용을 해서 호스트는 라우터의 주소죠. 포트는 아까 이전 파트에서 실습했듯이 넷컴프 포트인 830을 쓰고 유저네임 앤 패스워드 정의하고 그다음에 호스트키 베리파이. 요거는 아까 우리가 이 CSR 1KV 라우터에 이게 정의가 안 되어 있거든요. 폴스로 해야 무난히 실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저 파일에다가 카피에다가 쓰겠습니다. 이것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 그대로 가져다가 PDF 파일 여러 번 누차한 내용이지만 가져다가 쓰면은 줄이 좀 안 맞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이 좀 깔끔하게 네, VS 코드에다가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필요가 없는 내용. 이거는 네, 혹시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잘못 처리가 됐네요. 네,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얼핏 봤을 때. 제가 빨리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카피 페이스트하고 파일 정리하다 보면 실수할까 봐.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이것이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네. 아무런 응답 오류가 없으면 여기 제대로 실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라우터에서는 콘솔에서는 이와 같은 Authentication Pass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요 화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래그해서 이렇게 인버션 시키고 그러는 화면이 안 돼요. 여기. 그래서 보십시오. 아래서부터 세 번째 줄 왼쪽에서부터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지나고 나서 퍼센트 뭐 DMI-5 OS 패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성공적으로 요 파이썬 코드를 이용을 해서 시큐어쉘 접속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저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capability set을 인쇄하는 이런 실습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 라우터가 갖고 있는 capability set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저 capability set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 한번 실행을 하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지금 제대로 됐네요. 뭔가 제가 카피하면서 어디선가 잠깐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순식간에 화면이 스크롤 됐는데 저 위까지 올라가도 끝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내용들, 저 라우터의 capability set이 지금 화면에 뿌려진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나중에 컴포넌트들만 딱딱 찾아서 보는 게 이제 좋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후속으로 아래쪽에 이제 실습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뿌리는 것까지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트 4에서는 NC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서 특정 컨피그레이션을 가져오는 것을 하는데 우리가 get config function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 R1 라우터의 컨피그레이션, 러닝 컨피그레이션을 리트리빙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 실습에서는 이 화면에 너무 지저분하게 커멘트 처리를 하고 있네요. 커멘트 처리를 해버리겠습니다. 이게 capability set은 인쇄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에 이러한 것, 이것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정리를 잘해서 네, netconf reply 해가지고
아까 정의한 위쪽에서 정의한 요 m variable에 대해서 get config를 이용을 해서 source는 run 이게 라우터에서 지금 실행 중인 그 소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running이라는 이름의 소스가 하나예요. 그래서 소스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다른 내용을 카피를 해왔는데 요걸 하기보다도 네,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을 인쇄하는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와 같이 네, 지금 해당 CSR1KV 라우터에 설정되어 있는 컨피그레이션을 이런 형태로 쭉 가져온 거죠. 이것도 가독성이 물론 매우 떨어지잖아요. 이걸 보기가 수월하지 않은데 이거를 뭐 보려면 그 코드 긁어다가 다시 프레티파이 해서 그 XML 코드 프레티파이 해가지고 아까 요 웹사이트 이런 거 이용해서 프레티해서 봐라 그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러한 모듈이 있어요. xml.dom.minidom 이라는 요거를 놓고 그 다음에 프린트문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네, 바꿨습니다. 두 줄 위에 임포트 문장 하나 넣은 거고 아래쪽에 프린트문을 요 xml.dom.minidom의 parse string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프레티 XML 형식으로 화면에 뿌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물론 이것도 지금 화면을 더 사이즈 조정해서 봐야 제대로 보이겠지만 아까보다는 이제 가독성이 좀 좋아진 거죠. 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도 뭐 전체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전체 내용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정보만을 필터링해서 이제 보겠다. 주로 이제 앞으로라기보다는 흔히 사용하는 거니 전체 내용을 다 보는 것보다는 관리자가 자기가 관심 있는 또는 들여다봐야 할 내용들만 들여다보는 거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가 netconf underbar filter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터 내용은 여기 있는데 이것이 실제 그 데이터가 사용하고 있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가져다가 저 프로그램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들여쓰기라든지 이런 거 깨끗이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제대로 잘 갖다 붙였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컴퓨터. 지금 이 iOS XE 라우터의 네이티브 태그로 정의가 된 정보만을 가져오는 그런 필터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아래 문장이죠. 네. 다시 한번 인쇄를 하는데 위에 netconf reply 이쪽과 다른 점은 뭔가요? 요까지는 똑같고 필터를 하나 파라미터 값으로 포함을 시켰죠. 요 위에서 정의한 netconf underbar filter라는 걸 여기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문장은 위와 동일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면 네. 지금 워낙 빨리 지나가서 어떤 점이 차이점인지 아마 확인 못 하셨겠지만 제가 올려볼게요. 이 내용도 이거 어디까지 갔냐? 네, 여기입니다. 이 네이티브 태그 이걸로 시작이 되는 감싸진 정보들만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봤고요. 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네, 그까지고 필터 사용하는 법까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장치에 어떤 특정 설정을 변경하거나 새로
추가하는 그러한 이제 실습을 하는 겁니다. NC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이걸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 CSR1KV의 어떤 내용을 지금 설정하고자 하는 거냐면 호스트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거네요. 그럼 지금 현재 호스트 이름이 뭘로 되어 있느냐면 요 커맨드에서 보면은 네, 여기 있죠. 호스트 네임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당연히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가상의 라우터가 CSR1KV라는 호스트 네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는 이렇게 간단한 변경 외에도 필요한 내용들 여기서 이제 태그들 다 분석하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 태그들을 이용해서 이 스크립트를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한 방법을 소개를 해주는 거니까 실습 지침서대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호스트 네임이라 netconf underbar host name이라는 거를 이 config 태그 밑에 native 태그 밑에 이런 오른쪽에서 출력했던 이 구조와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new host name이라고 하고 이걸 좀 보겠습니다. 카피가 좀 제대로 안 돼서요. 다시 한번 제가 편집을 하느라고. 네. 태그라든지 뭐 약간 정보가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잘 해야 돼요. 네. 여기 해서 앞서 m.getConfig라는 것과는 달리 지금은 설정을 수정하는 거니까 m.editConfig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타겟은 러닝이라는 아까 이제 소스가 러닝 이거 맞춰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파라미터는 config입니다. 뭐를 config 하는 거냐? netconf underbar hostname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여기 위에서 정의했던 바로 요거에 대한 그런데 우리는 뭐 이거를 new hostname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우리 시간엔 뭐 devnet tot 너무 기네요. devnet kr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호스트 이름을 한번 바꿔보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문을 또 하나 듣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패션 돌려보면 네,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RPC 뭐 리플라이 메시지 XML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공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라우터에 가면 네, 이름이 바뀌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아까는 CSR1KV였는데 이게 때문에 방금 제가 요 스크립트에서 지정한 데브넷 언더바 KR로 바뀌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그냥 두면은 다른 실습할 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습 지침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CSR1KB 원래 이름으로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호스트 네임이 맞아야만 동작을 하는 실습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원래대로 제가 바꿔놓은 겁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룩백 인터페이스를 CSR 라우터에게 새로 하나 만드는 그런 실습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러한 또 코드가 필요한데요. 이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여러 내용을 이제 카피를 했는데 대부분 개념이 비슷해요. 단지 여기서는 룩백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다. 룩백 1번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그 룩백 인터페이스는 10의 1점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걸 요 태그 하이어라키 다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실습 지침서대로 그대로 진행 한번.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출력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netconf underbar reply를 edit underbar config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예쁘게만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고요. 이것이 어디에 라우터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라우터 모듈 가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 아까 없었던 10.1.1.1이라는 룩백 1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실습에서 간단하게 인터페이스 호스트 이름 바꾸고 인터페이스 새로 만드는 이런 거를 데모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관리자는 NC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장치 설정, 장치 관리, 운영을 다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런 거를 큰 줄기에서 그거를 이제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은 제가 방금 데모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룩백 인터페이스를 또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는데 동일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2번 룩백 2 인터페이스 만드는 건데 이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인터페이스도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을 하는 거고, 네, 이 아래 내용은 이 실습에 지금까지 제가 오른쪽에서 작성했던 이 코드들 전체를 파트 6에 요약한 겁니다. 혹시 나중에 이 실습을 하시다가 잘 안 되거나 어디가 뭐 프로그램이 자꾸 오류가 난다 그러면 요 제일 파트 6에 있는 요 스크립트를 가져다가 이 인덴테이션 같은 거 잘 조정해서 진행하면은 문제 없으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넷컴프. 다시 한번 이 실습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앞서 넷컴프 세션을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터미널에서 헬로우 메시지 주고 RPC 메시지 던져주고 받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데모해서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NC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서 기기에 접속해서 컨피그레이션 받아오거나 또는 필요한 이제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그걸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실습을 했습니다.